매주 화요일 9시 30분, 우리 직급 퇴근 후 30분 직급 공부해요. 오늘은 무슨 공부하고 싶냐면요. 그동안 우리 제품 공부도 했고, 경피독에 대해서도 배웠고, 뷰티도 공부해봤고, 또 제너럴 밸런스 제품, 건강식품도 공부해봤고요. 또 뭐도 했죠? 네, 보습 플랜도 해봤고, 회사에 대해서도 해봤고, 또 다단계 네트워크가 또 뭐냐?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막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정보를 투자한다든지 돈을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명단 작성과 계보도 구성 원칙입니다. 먼저 명단 뭐예요? 작성부터 네. 알아볼게요. 직후 사업을 접하고 사업을 결정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꿈과 목표도 세워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지 되는데 그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명단 작성입니다. 네, 이 명단 작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면 아유 천천히 할게요. 그냥 할게요. 저 스마트폰에 명단 다 있어요. 아유 머리에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단을, 머릿속에만 있다면 누가 이거를 상담을 해주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단 작성 노트에 이게 적혀 있을 때 명단을 내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스폰서와 함께 방향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사업 구축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사업 미천이다. 네, 우리 사업 미천은 뭐예요? 명단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 요령을 스폰서와 상의해서 명단 작성을 먼저 선행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명단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두 다 적는다예요. 적는다. 그래서 내가 적은 명단과 머릿속에 있는 명단과 폰에 있는 명단은 굉장히 활용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듣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꼭 명단 작성을 해보세요. 명단 작성을 하면은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시간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적자, 적자 생존 뭐 이런 말 있나요? 네, 무슨 뜻이죠? 적어야 뜻입니다. 적어야 산다. 네, 안 적으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꼭 적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단 금지. 예단 금지는 뭐냐면은요. 내가 미리 이 사람은 제품을 쓸 거야, 안 쓸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뭐 이 사람은 사업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스마트폰에 있는 그 명단을 명단 작성 규칙에 따라서 명단 작성 규칙에 따라서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의 90% 이상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단을 끄집어내서 그중에서 로열 크라운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올 겁니다. 애용자도 나오고 소비자도 나오고 협력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룹별로 적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적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인맥들이 예를 들면 시댁이 있을 수 있고 친척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은 겹치지 않겠죠. 이렇게 그룹별로 구분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지인도 적어보시고 또 전 직장 동료도 적어보시고 또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직장 동료도 적어보시고 내가 무슨 스포츠를 한다면 스포츠 모임이나 종교 모임이나 이렇게 그룹별로 구분을 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1차적으로 메모장에 그룹별로 이름만 다 적으세요. 일단은 이름만 적으세요. 이름만.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대로 명단 작성표에 옮겨 적는 겁니다. 스폰서가 상담 시 알아볼 수 있도록 명단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름, 나이, 지역, 직업, 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력,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작성 시 그룹별 하위 칸에 공간을 남겨놓고 축소 명단을 적는다.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댁, 친정, 고교 동창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공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는 시댁에 관련된 명단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네, 뭐 시누이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카고, 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또 만약에 친정이면은 네, 친정 식구들 중에서 이모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엄마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카들도 있고 이 명단을 그냥 이름만 누구 그냥 이름만 적어보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은 고등학교 고교 동창 고교 동창이라면은 이 동창 명단 중에서 그냥 쭉쭉쭉쭉 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니면은 내 앨범을 보면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랑 관계가 있었던 이런 동창들 내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그룹별로 구분해서 적는다입니다. 시댁, 친정, 고교 동창, 동네 지인 이렇게 네, 다 구분을 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교 동창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명단 작성표예요. 그러면은 요 한 페이지는 모두 누구냐면은요. 이제 고교 동창, 고교 동창 중에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을 때 여기 지금 고교 동창이 있었죠? 그 중에서 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좀 더 리더십이 있고 어떤 분들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럼 뭐 고교 총무였다든지 뭐 학생회장이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좀 리더십이 있고 이런 분들을 더 먼저 우선순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일단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죠. 적어보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 고교 동창 내가 12명을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여기는 빈칸으로 그냥 남겨주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기에 고교 동창들 중에서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뭐였죠?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네, 친정 식구들 중에서도 야 우리 막내 이모가 제일 리더십이 있고 항상 총무 역할을 하고 우리 이제 막내 이모가 모이자고 하면 다 모이게 돼 있어. 우리 집안은. 그러면 내 막내 이모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정 식구들 이름을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고 쭉 여기에 적다 보니까 뭐 한 15명이야. 그럼 이제 밑에 남은 칸은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빈칸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댁 식구야. 그러면 또 시댁 식구 중에서 뭐 둘째 옳게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중심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제는 우선순위로 해서 적고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시댁 식구는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또 빈칸으로 남겨져요. 이제 이렇게 내가 종교 모임이 됐든 직장 모임이 됐든 아니면 뭐 초등학교 동창이 됐든 대학교 동창이 됐든 아니면 뭐 스포츠 모임이 됐든 이렇게 그룹별로 한 장씩 쓰면서 이제 명단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단 작성 시 메모할 수 있는 칸을 남겨놔요. 그러면 여기 이제 메모할 수 있는 이렇게 칸이 있죠. 여기에 어떤 거를 적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전화를 했는지, 미팅을 했는지, 제품을 전달했는지, 체험을 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할 수 있는 칸을 남겨놓고 좀 거기다가 이제 쓰면서 하면은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명단 속에 스폰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특이사항, 이분은 부업이 가능합니다. 네, 예, 이렇게 생긴 이분은 좀 부업자로서 가능성이 있고, 이분은 정말 소개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제품을 전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스폰서 상담을 할 때 명단 작성표하고 계보도는 기본입니다. 정말 이 제대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배우신 분들은요, 스폰서님과 상담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명단표하고 계보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상담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네, 스폰서와 함께 네,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명단을 적었으면 스폰서 상담할 때는 늘 이 명단 작성표를 꺼내놓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명단은 직후 성공의 줄이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정할 때 이제 명단을 분류한다고 하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제 시댁 식구 이름을 무조건 적었어요. 친정 식구 이름을 무조건 적었어요. 또 모두 적을 수 있을까요?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종교 모임 다 이렇게 그룹별로 적었어요. 그룹별로 적고 나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더 위로 명단 작성표에 쭉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잘할 것인가?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위에다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사람이 잘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 네,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잘하지. 주위에서 막 질 받고 이런 분들이 잘하겠어요? 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이런 분들 너무 좋습니다. 뭐,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남 험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 사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이왕이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인데 어쩜 이렇게 그중에서 부정적인 것만 꼬집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사업을 잘할까요? 당연히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잘하십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더 좋은 분은 꿈, 목표, 열정이 있는 분, 도전 정신이 강한 분, 또 열심히 사는 분, 추가 수입을 원하는 분,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 제가 봤을 때 오늘 줌 미팅에 참석하신 딱 여러분 같은 사람. 고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인성 좋잖아요. 인정받으시잖아요. 배려할 줄 알고 베풀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위에다 적으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수시로. 그래서 우리 일은 이제 계속 내 밑에 내가 두 줄을 끌고 내려가는데 이 밑을 내가 끌고 내려가야 되는 두 줄을 이 부분을 뎁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밑에다 계속 내가 사람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직접 명단도 발굴해야 되고 또 소개도 받아야 되고 소비자로부터 또 소개를 받아서도 계속 뎁스 명단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약속을 잡고 꾸준한 소비자를 만들면서 누가 사업을 할지는 모르니까 이 제품으로 접근해서 소비자 만들다 보면은 제품 반한 소비자들이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치약 칫솔 쓰실 분, 뭐 얼굴에 화장품 바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모두 다 명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름은 누구고, 지역은 어디고, 나이는 대충 뭐 50대 후반이다, 남자다, 뭐 직업은 뭐다, 뭐 그 전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경제적인 게 어떤지,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 이분은 진짜 이렇게 본인은 사업을 안 하셔도 소개를 정말 잘해 주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은 네트워크 경험이 좀 이렇게 있으신데 부업자로도 아니면 전업으로도 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스폰서와 같이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후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되셨다면은 다만 고객, 아직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룹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시댁, 뭐 친정, 뭐 고교 동창 이렇게 다 그룹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도 있습니다. 이미 회원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정말 내 손이 더 필요한 그런 멤버는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그별이라는 거는 뭐예요? 누구나 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A리그가 있고 B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A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B리그에서 내가 관심 갖고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추천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접 추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정보를 주기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특별히 정보를 주기 위해서 찾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내가 좀 중점적으로 후원을 해줄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요런 명단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A레그, B레그 제가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A레그, B레그들 중에서 내가 관심 가져야지 되는 분들 이름을 네, 쭉 적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찾기 쉽게 아이디 같은 것도 적어놓으면은 네, 이렇게 아이디 같은 것도 좀 적어놓고 하면은 이제 편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 직추 명단. 왜냐하면 내 직추 명단은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줌 미팅에서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전달을 해줄 때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받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 단톡에 초대를 하면 굉장히 좋지만 단톡에 또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오셔서 내가 직접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네, A레그에 내가 직접 어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전해줘야 되시는 분들 이름은 누군지, 네, 아이디까지 적어둬도 좋고 아니면 이름만 적어두고 나중에 네, 또 필요하면 아이디는 얼마든지 계보도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A레그, B레그, 직주 명단 네, 이렇게 해 두시면은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가망 고객보다도 점점 시간이 오래되니까 기존 고객 중에서 내가 정말 너무 괜찮은 분들인데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객 관리 노트를 이제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이 9월에 집중 관리해야 되는 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내 뎁스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미팅을 하신 그런 분들 줌에 초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자료를 줘야 되고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명단이 누구 있는지 그래서 줌 미팅 하기 전에 줌 링크를 눌러가지고 누구한테는 꼭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를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 하고 적어놓고 하고는 굉장히 이 단축을 하고 머리가 굉장히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원래 우리가 두 레그를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내 파트너 레그에도 나오고 또 내 파트너 또 레그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내 머릿속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정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이름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요. 보고 그분들 딱 이름 찾아가지고 나 붙여넣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뭐 제품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것도 이 제품이 뭐 누구한테 맞을지 뭐 이런 것들로도 이제 명단 관리도 가능하죠. G급 계보도 구성 원칙입니다. G급의 보상 플랜은 하이브리드식 방식의 구조예요. 하이브리드식이 뭐냐면은요. 그 전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어웨이 같이 6레그, 12레그, 뭐 15레그 막 이렇게 막 나가는 이게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 가지고 이제 이게 7라인, 3라인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이너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G쿱은 네, 어떤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하나는 우리가 후원 계보는요. 이게 2줄 바이너리예요. 2줄. 그쵸? 그런데 추천 계보는 어떻습니까? 추천 계보는 이렇게 여러 레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하면 가장 진한 하이브리드식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회사에서 보통 타회사는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이렇게 뎁스로 밑으로 이렇게 깊이 파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데 G쿱은 이제 밑으로와 옆으로가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식 방식의 구조로 타사에서 사업했던 방식이나 개인의 생각을 넣고 계보도를 구성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G쿱 계보도 구성 원칙은 네, 이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할 때는 경험이 많은 스폰서와 반드시 상의를 하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업을 결단하면 일단 명단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우리가 보상 플랜을 다 숙지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계보도 구성 원칙을 알려줘야 되죠. 계보도는 내가 LB 라인을 전부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2줄 바이너리죠, 사실은요. 2줄 바이너리인데 그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줄만 하면은 안 된다. 그렇다고 세 줄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A레그,
A레그를 내려가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나는 A레그는 완전히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쪽 레그는 내 레그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여기만 해. 소실적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1.5줄까지 양해돼요. 1.5줄까지 직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줄만에서는 안 돼요. 그쵸? 왜 한 줄만 하면 안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줄에서도 안 돼요. 어떤 게 세 줄일까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다가 우리 딸을 넣었어. 네, 우리 딸을 넣고 내가 한 줄, 두 줄을 하고 나한테 한 줄까지 해줘.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이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정말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돼.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분의 AB 라인을 해줘. 네, 이 사람도 진짜 너무 불쌍해. 이 사람 꼭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AB 라인을 해줘. 그럼 내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하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줄을 내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AB 라인을 만드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두 줄도 쉽지 않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 줄, 네 줄 못해요. 차라리 내가 여기에 붙일 사람을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도와주는 게 더 나아요. 네. 차라리 이쪽을 한 줄 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줄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달고 또 이쪽에 있는 줄도 여기다가 옮겨서 여기에다 달아서 그러면 나는 한 줄, 두 줄을 하겠죠? 돈을 벌어서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 줄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한 라인에 같은 부류의 사람을 편성해라. 아까 제가 가족, 친구, 직장, 동네 이렇게 별로 묶으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요. 한 그룹에 있는 분은 한쪽 라인에 가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A, B, C, D, E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친구는 모두 다 같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러면은 A, B, C, D, E를 이렇게 한 렉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임이 있어. 다른 모임에 A, B, C가 있어. 그러면은 A, B, C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한 렉으로 어차피 나는 두 줄 할 거니까 다른 모임이 있어. 네모 모임이 있어. 그 네모를 이렇게 달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같이. 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 뭐 종교 모임이 있다고 칠게요. 네, 그분은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쳐요. 네, 이분은 이렇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A, B, C가 친구인데 A는 여기다 달고 B는 여기다 달았어요. 그러면 C는 어디다 달아야 될까요? A는 여기에 달렸으면 좋겠고 B는 여기에 달렸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서로 A가 이쪽으로 와라 B는 이쪽으로 와라 이러다 보면은 APC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PC를 이렇게 다는 것이 훨씬 좋다. 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레그, 12레그 뭐 20몇 레고 나갈 게 아니라 두 줄 할 거니까 동종, 동색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추천인과 후원인 지정. 추천인은 뭔가요? 추천인은 누가 소개했느냐가 추천인이죠. 후원인은 네, 두 줄 중에서 내 바로 위에 대보도사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후원인이 되는 거죠. 후원인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추천인은 내가 추천했으면 추천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인 추천인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스폰서와 상의해서 가입하도록 하시고요. 잘못되었을 때는 다음 날까지 1회에 한해서 후원인 추천인 변경이 가능하니까 가입하고 나서 스폰서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인 지정 시 내리 추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 추천은 어떤 걸까요? 내리 추천은 내가 여기다가 A를 가입했는데 B를 가입할 때는 A 추천으로 하고 내가 추천인데도 C를 가입할 때는 내가 추천인데도 B 추천으로 하고 이걸 내리 추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는 좋은 뜻으로 내 파트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에서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내리 추천하지 마시고요. 꼭 내리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A, B, C가 다 같이 아는 친구야. 네, 나하고 이렇게 네 명이 친구야. 그럴 때 내가 이제 A를 먼저
가입하고 B를 내리 추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는 반드시 스폰서와 상의한 후에 네, 추천인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B라인을 펼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은 안 하는데 진짜 이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어갖고 이 사람의 A라인과 B라인을 내가 펼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사업 안 해요. 사업 안 하는데 본인이 이미 스타가 되었고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이게 나예요. 그런데 또 매출을 해야지 될 경우에 가족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을 B에다 달고 B 이름으로 구입을 할 수는 있으나 가족 외에는 네, 모두 다 네, 아직 이 A가 사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A 라인으로 펼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B라인을 내가 펼치지 말아라. 그 말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폰서에게 회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굉장히 서로 피곤하게 되고 어차피 내 스폰서가 됐든 누구나 다 본인의 A, B 라인을 신경을 쓰게 되고요. A가 대실적일 때는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B가 대실적일 때는 또 A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기 스폰서가 있다고 쳐봐봐요.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가 여기가 소실적이라면 네, 여기가 소실적이라면 내가 요구를 해도 여기다 못 떨어지겠죠. 이쪽이 알겠죠. 이쪽이 대실적이고 내가 소실적이라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여기가 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요구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A, B 레그 두 레그를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 라인이 대실적이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라인이 대실적이고 B 레그가 소실적이다. 여기가 소고 여기가 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루비부터는 내 추천 1대1 대 3대에서 실버라는 직급자가 양쪽에서 나와야지 됩니다. 저희 직급 체계 한번 볼게요. 브론즈, 실버, 골드,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 다음에 루비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크라운, 로얄 크라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내가 루비를 달성할 때 그 밑에 사파이어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고 세 단계 밑에 있는 실버가 1등일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대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추천이 한 개라도 있어야지 추천 1대, 2대, 3대 안에 실버라는 직급자가 나와야 내가 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그만 할 경우에는 루비 이상은 될 수가 없겠죠. 네, 이번에도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뒷부분 가야지 되는데 소실적만 했기 때문에 대실적에 본인 지출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네. 한 명도 직급자가 없어. 네. 그러면 직급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A라인이 대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A라인을 내가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다면 9대1이든 아니면 8대2든 7대3이든 요 정도 노력은 쏟아야지 된다는 뜻이죠. 네, 아무리 대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10%, 20%, 30%요 정도의 노력은 함께하고 더 많은 노력은 소실적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폰서 추천으로 만들어진 사업자나 부업자라도 내 계보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집중 관리한다. 우리는 후원 수당이 가장 크죠. 추천 수당에 비해서 사실은 후원 수당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후원 수당은 내가 했든 내 파트너가 했든 내 스폰서가 했든 후원 수당만 가지고 우리는 월 8천에서 1억까지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 집 추천만 뭐 후원을 해주고 집 추천 아닌 사람은 후원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직후의 보상 플랜을 너무너무 이해를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후원 계보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계보도상에 있는데 내가 만든 사업자가 아니고 뭐 스폰서가 해준 사업자야. 그래가지고 막 등한시해.
아니면 내 직추가 아니라고 등한시해. 이러면 굉장히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성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주기적으로 상의해 가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자 중심으로 계보도를 작성해서 스폰서와 상담해야 됩니다. 아까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는 명단 작성표하고 계보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네, 이분이 어떤 분이고, 네, 또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분이 사업자고, 또 이쪽에도 또 이분이 사업자고, 또 이렇게 이분이 사업자고, 이분은 어떻고, 이분 산하에 뭐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고, 이분 산하에 이분이 괜찮고, 뭐 여기 또 이분이 괜찮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소비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계보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사업자 중심으로 계보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계보도 분석 회의를 주기적으로 스폰서님과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이 계보도를 가지고 자꾸 상담을 해야 돼요. 계속 이 내 계보도를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신규가 또 이번에 새로 만난 이 신규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고 이분이 소개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번에 브론즈도 가능할 것 같고 실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계보도 상담을 할 때는 형제 라인은 함께 계보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밑에 계보도만 봐야지 내 위에 있는 형제 라인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이게 나라면 여기가 스폰서가 되죠? 스폰서.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계보도를 보시면 되는데 남의 계보도 이게 형제 라인이죠. 이쪽에 있는 게 다 스폰서의 다른 라인. 이런 분들이 다 형제 라인입니다. 이 형제 라인 계보도까지 내가 보려고 한다든지 내가 스폰서와 이 계보도 상담을 하는데 형제라인이 와서 기웃거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형제라인에게 내 계보도 상황을 상담하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있어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임의로 그냥 회원 가입해서 계보도 구성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계보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잘 가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폰서 입장에서도 지켜봐주고 또 계속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설정이에요. 어떤 분이 사업은 관심이 없는데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여기다 가입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이제 이 A가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으면은 당연히 여기다 가입을 하지. 아직 사업을 안 하니까 이분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추천은 이 A를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 추천으로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넣어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소개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엄청 잘 됐을 때 A는 추천 매칭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플랜을 알게 되고, 나도 여기다 조금만 하면 추천 매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천으로 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허가를 준 사람을 추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보도는 성공으로 가는 연결 통로와 같습니다. 계보도 구성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차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원 가입과 계보도 구성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상위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계보도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입한 사람이 이 빨간 사람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저는 일자로 가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A라고 B래그를 실로 가입했죠? 이 빨간색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 나와 함께할 파트너, 나와 함께할 손을 잡고 할 동지, 그쵸? 네, 함께 성공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희와 철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중점적으로 후원을 해줄 사람은 이 영희와 철수가 되겠죠. 그래서 영희도 이렇게 A레그, B레그를 가입을 합니다. 철수도 A레그, B레그 이렇게 누구나 다 두 줄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에 A레그에서 사업자를 찾아주고, 그쵸? 이렇게 또 철수의 A레그와 B레그에서 사업자를 찾아주고 이렇게 찾게 되면은 세븐 코어가 완성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할 영희,
철수, 내 AP 레그에서 한 명씩 찾았어요. 내 AP 레그에서 찾은 것처럼 영희의 A 레그에서, 이건 영희의 A 레그고 영희의 B 레그죠? 여기서 사업자를 한 명 찾아주고, 또 이 B가 또 사업을 한다고 나왔으면은 중간중간에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전달을 하면 되겠지만은 이 B에게, B의 A 레그와 B의 B 레그에서 또 사업자를 찾아주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A, B, A의 또 A 레그, B 레그, 또 B의 A 레그, B 레그 이렇게 7명의 세븐코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또 이렇게 A, B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보도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꼭 계보도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계보도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죠? 네, 그래서 나가서 주무실 분들 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 끝까지 유클린 프로모션 잘 마무리하시고 유클린 하신 분들 내일 아침에 또 스피치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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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I love you.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Thank you.